비가 오거나 습한 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도 이 볼륨이 절대 죽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 양치가 끝난 느낌이 아니라 해야 진짜 양치의 끝. 이거를 습관들이고 또 꾸준히 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피부과 시술보다도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명품 브랜드 옷, 신발, 가방 이런 거 갖고 싶고 한다면 백화점에서 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키랑 목이 자랐어요. 그 쪼글쪼글해 보이던 입술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싹 펴져 보이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면도 외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과 자기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돈 많아 보인다, 되게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귀해 보이고 고다 보이고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올드머니룩이 패션 쪽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올드머니룩 말 그대로 상류층의 룩을 말하는 거잖아요. 딱 보고 오케이, 화이트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벨트 딱 한다고 올드머니룩이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의 룩들은 한 10년 전부터 모두의 호불호 없이 주변에서 많이 이미 입고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드머니룩 트렌드가 시사하는 거는 이 룩도 룩이지만 옷의 재질과 핏감 그리고 브랜드가 더더욱 중요해졌고, 귀티나는 태와 행동 그리고 깔끔한 외면이 잘 받쳐줘야 한다는 거. 첫 번째로 헤어. 우리 머릿결 관리를 위해서 헤어 오일이나 에센스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완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머릿결을 더 상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제가 완전 최근에 알게 됐잖아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머리가 덜 마른 상태에서 헤어 오일을 바르고 머리를 말리거나 헤어 오일 바르고 고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열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닌 이상 머리가 덜 마른 상태에서 막 발라놓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고 고데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끓는 물에 기름 붓고 막 활활 달구는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 말리기 전에 뭘 바르냐? 바로 요 두 가지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탈색하고 머릿결이 너무 부스스하고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찰랑찰랑거리는 머리를 유지하는 아는 유튜버 언니한테 언니 도대체 머릿결 관리 어떻게 했냐고 추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요. 어반트라이브, 이걸 진짜 무조건 사라고 강력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파라벤 안 들어있는 천연 성분이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런 식으로 폼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문지르면 이게 액체처럼 흡수가 되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 발라보고 진짜 신세계였어요. 마치 머리카락이 피부라고 치면 항상 오일만 바르다가 처음으로 토너, 에센스를 바른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안 한 자연모 상태에서만 느꼈던 그런 촉촉하고 뭔가 수분감이 가득 찬 느낌, 이런 느낌을 느껴본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냥 이거 한번 짜가지고 싹싹 발라주면 머리가 다시 이 수분과 영양을 쫙 머금어가지고 엄청 촉촉하고 윤기 나는 그런 머릿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너를 발라줬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영양감이 있는 이런 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거는 모레모의 리커버리 밤이에요. 이렇게 밤 타입의 에센스 제품인데 이것도 머리에 발랐을 때 막 떡지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게 열 손상 케어가 되는 제품이라서 고데기의 데미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 전에 조금 보호막처럼 씌워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머리 말리기 전에 1번, 2번 바르고 고데기 하기 전에 머리를 아주 바짝 말려줍니다. 머리에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고데기를 하면 연기 칙 나는 거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데기 하기 전에 꼭 머리를 바짝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데기를 하는데, 제가 이 GHD 플래티늄 플러스 이 고데기를 구매하고 나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좀 긴 생머리였잖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머리가 긴 사람이고 머리 말리고 나왔구나, 그냥 그 정도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긴 생머리지만 고데기로 이렇게 쫙쫙 펴주느냐 안 펴주느냐가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실루엣을 정말 크게 좌우를 하거든요. 헤어가 아무래도 얼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존재다 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설명할 게 조금 더 남아있는데 이 제품은 아마 화장품 외에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추천 제품일 것 같아요.
미니 나이아가라 고데기 다이렉트인데요. 머리가 좀 부스스하고 축 눌려있으면 되게 좀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거울을 보거나 할 때는 잘 체감이 되지 않아요. 헤어 볼륨을 뭐 롤빗으로 살리기도 하고 뭐 따로 볼륨 살리는 고데기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확실한 게 바로 이 다이렉트 고데기예요. 판이 정말 조금해가지고 똥손분들도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게 충분히 볼륨을 띄우실 수 있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 내 머리 안쪽에 라면처럼 이렇게 지글지글 볼륨을 띄워놓는 거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습한 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도 이 볼륨이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치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바로 이 아쿠아픽인데요. 그냥 치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거랑은 역할이 달라요. 이거는 치아랑 잇몸 사이를 세척해주는 구강 세정기예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입모양을 O자로 하고 이 노즐이랑 잇몸을 빗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잇몸이랑 치아 사이를 쓸어주는 거예요. 이게 물줄기가 끊어지듯이 나오거든요. 이걸 맥동수류라고 한대요. 이 형태가 잇몸 조직에 건강한 자극을 줘서 음식물 제거랑 잇몸 마사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3가지 모드가 있는데 처음 사용해보시거나 잇몸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소프트, 표준 모드는 클린 모드고요. 좀 이제 익숙해졌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마사지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보통 클린 모드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아쿠아픽을 안 하면 양치가 끝난 느낌이 아니다. 아쿠아픽까지 해야 진짜 양치의 끝. 저도 교정을 해서 양치랑 치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되게 꼼꼼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하고 나면 작은 이물질이 또 나와요. 뭐가 또 나오는 걸 보면 또 쾌감이 엄청 나거든요. 나 양치 진짜 잘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나왔지 싶을 거예요. 이거를 처음 사용해보면 물줄기가 너무 세고 잇몸에서 막 피도 나고 해가지고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골마있던 염증이 터지는 거라서 그 이후부터는 피도 안 나고 잇몸도 튼튼해져요. 좀 안 쓰다 오랜만에 다시 쓰면 또 피 나고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게 치아 건강에 최고예요. 치과에서도 치주 질환이랑 구강 케어를 위해서 항상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뭔가 이거 쓰면 안 좋을까봐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너무 쓰시라고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이 아쿠아픽이 국내 구강세정기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KDA의 공식 추천템인 제품이라서 이왕이면 여러모로 인증도 되고 국내에서 쉽게 AS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좋잖아요. 이번 추석을 맞아서 추석 프로모션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더보기란 내용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이크업. 귀티나는 메이크업은 다음에 단독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실수했을 때 가장 깨는 부분인 립과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경험상 실수했을 때 다른 부분들보다도 좀 깬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립과 렌즈인 것 같아요. 요 AOU의 사과밤, 요거 코덕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이거 그냥 예쁘다, 색깔 예쁘다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입술 필러를 녹였어요. 저는 입술 필러를 언제 맞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한 4년, 5년 전에 맞았어가지고 당연히 입술 필러가 다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남아있었나 봐요. 입술이 엄청 세상 옹졸하고 작아진 거예요. 게다가 이게 5년 동안 탱탱하게 부풀어 있던 입술이 훅 빠지니까 입술 주름이 진짜 막 쪼글쪼글하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떡하지 해가지고 바로 막 쿠팡으로 엄청 유명한 립 플럼퍼도 사보고 이것저것 립글로즈도 발라보고 했는데 요거를 바르니까 진짜 그 쪼글쪼글해 보이던 입술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싹 펴져 보이면서 이 제형이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예쁘게 이렇게 멜팅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앞으로 입술 필러 맞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사과밤 너무너무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쁘게 주름 없이 표현된 예쁜 입술뿐만 아니라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 립 자국 더럽게 남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빨대나 컵에 이렇게 입 대고 마실 때 이 립 자국 남는 거 물론 당연히 남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입 댄 다음에 떼면서 엄지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거
이게 매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립 자국에 이렇게 빨간 각질 쪼가리가 붙어있거나 이렇게 빨았는데 입술 각질이랑 립 자국이 이렇게 싹 붙어있으면 저는 진짜 싶고 입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렌즈는 사람이 이렇게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리고 내 눈동자랑 맞지 않는 렌즈를 껴버리면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집중도 자체가 훅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본인의 메이크업과 톤 그리고 눈동자의 특징에 맞는 렌즈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 렌즈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 사실 그걸 봐도 뭔가 렌즈라는 게 한번 내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안 어울리는 건지 막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럴 때는 그냥 제일 친한 서로 객관적인 판단과 막말해줄 수 있는 친구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이거 나 렌즈 어때? 잘 어울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주변인들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부인데요. 나 막 되게 좋다는 제품도 잘 바르고 잘 관리하는 것 같은데 피부가 안 좋아져, 여드름이 안 사라져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고 강조하는 게 바로 클렌징, 세안이에요. 제 꿀팁 영상이나 하우투 영상, 루틴 영상 이런 거에 꼭 들어가는 게 바로 0단계인데요. 그만큼 보통 사람들이 이게 시작, 이게 1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전에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줘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클렌징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요즘 클렌징 잘 안 되는 세정력 딸리는 클렌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정력은 클렌징 폼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목인 거고 저는 건성 피부고 피부 장벽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보습 성분이 꼭 들어있는 클렌저를 쓰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 건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이라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 9달에서 10월 중순 말쯤 출시가 될 팩 클렌저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광고 제의를 받아서 처음 샘플로 사용해본 건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출시가 계속 미뤄져서 샘플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쓰고 있을 정도로 진짜 만족스러운 제품이거든요. 근데 막 꼭 이거 기다렸다, 꼭 이거 사세요 이런 건 아니고 스킨케어를 할 때 토너 패드 이런 거에 앞서서 클렌저의 성분도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가져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페이스 타월, 저는 세안하고 얼굴 닦을 때 절대 수건 안 쓰거든요. 이게 엄청 부드러워서 토너 패드처럼 좀 남은 노폐물들을 굉장히 자극 없이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수건보다 훨씬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되게 커버를 안 빠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은 꼭 빨아야 합니다. 다음은 패션. 센스 없는 사람, 옷 잘 못 입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옷을 안 다려 입는다는 거예요. 막 옷 구겨진 자국, 접힌 자국 입는 채로 그냥 나가는 거. 스팀 다림이 얼마 안 한단 말이에요. 판때기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고 1, 2분이면 착착 다릴 수 있으니까 셔츠 입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캐주얼하게 뭐 반팔티 이런 거 입을 때도 꼭 옷을 다리고 나가는 거. 그게 정말 사람이 깔끔하고 센스 있어 보이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 세탁. 의외로 신발이 정말 더러워질 정도로 절대 세탁하지 않고 끝까지 신는 분들이 많아요. 20살 때 제가 그랬는데 그냥 더러워진 채로 신발이니까 그냥 계속 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없어 보이더라고요, 과거에다. 너무 더러워지거나 헐었다면 과감하게 새로 사고 세탁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물냄새랑 땀냄새 안 나게 하는 거. 이게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내 코가 익숙해져가지고 내 옷에서 냄새가 나는지 나한테 냄새가 나는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옷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특히 수건이 그 물냄새가 쉽게 배이고 잘 안 빠져요. 그런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몸에도 그 찌든내가 배어가지고 되게 냄새나고 좀 청결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건 물냄새, 옷 덜 마른 냄새 이런 것도 꼭꼭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 너무 옷값 자체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래도 명품 브랜드 옷, 신발, 가방 이런 거 갖고 싶어 한다면 백화점에서 사지 마세요. 백화점에서 사는 게 저는 진짜 제일 돈 아깝거든요. 한 시즌 지난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뭐 젠테나, 캣치, 팝패치, 육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29cm나 W 컨셉 이런 것처럼 큐레이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잘 찾아보면 할인율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플들 깔아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둘러보고 쇼핑하면서 아주 저렴하게 득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 바로 홈케어인데요. 뭐 돈만 많으면 맨날 피부과 가서 이렇게 시술도 받고 경락도 받고 하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거를 습관들이고 또 꾸준히 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피부과 시술보다도 오히려 꾸준한 홈케어가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피부 탄력이랑 리프팅은 전 이런 고주파 기기로 못해도 일주일에 2번, 3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보다 경락이나 피부과 가는 주기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막 거기서 다혜님 도대체 언제 오세요? 왜 안 오세요? 할 정도로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를 해주니까 딱히 갈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또 괄사. 이렇게 누워있을 때 손만 뻗으면 언제든 닿을 거리에 괄사를 두고 그냥 어디든 이렇게 문지릅니다. 얼굴 쪽은 탱글이로 해가지고 거의 손대지 않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데콜테 마사지 할 때 해주는 이 림프선이 지나가는 부분이랑 여기 측두근 긁어주는 거 그리고 헤어라인이랑 뒤에 긁어주는 거를 정말 중요시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경락받으러 가면 얼굴을 만지는 시간보다 데콜테 마사지 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얼굴 피부가 처지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두피부터 이렇게 처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피 마사지, 두피 관리도 꼭 해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영양제랑 건기식 챙겨 먹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영양제 챙겨 먹기. 좋다는 거 아무거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잘 찾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막 영양제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뭐 설문조사하면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나 추천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눈 건강이 정말 안 좋고 눈이 많이 건조한 편이고 좀 만성 피로에 기력이 잘 딸리는 편이고 저는 뭘 먹어도 배출을 안 해요.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변비 해결 필요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는 그냥 관리차 항상 먹고 그래서 제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매일매일 꼭 챙겨 먹고 있는 게 눈 건강을 위한 이 오메가 루테인 이거랑 기력 회복을 위한 비타민 B 그리고 변비 해결을 위해서는 기분 전환이랑 효소 그리고 식이섬유 먹고 있고 다이어트 보조제는 제가 마켓도 하고 있는 이 시애틀의 데이케어를 먹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보조제도 그 주 원료에 따라서 역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성분을 찾고 그 성분 중에서도 또 괜찮은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 저는 무조건 밥보다 빵, 완전 빵순이 탄수화물 못 잃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가르시니아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자세. 제가 뷰티 클래스나 행사장에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들을 만날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나는 그냥 막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대충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언니가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입고 정말 이렇게 고든 자세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되게 키도 작고 왜소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이렇게 태가 있어 보이고 되게 보기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 정말 어딜 가서든 굉장히 꼿꼿하고 바른 자세를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키랑 목이 자랐어요. 저 고3 때 키가 159.1이었어요, 정확히. 제 키가 지금 163이에요. 물론 키가 그냥 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바른 자세에서 한 2-3cm 정도는 얻지 않았나 싶어요. 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맨날 목 짧다고 엄청 놀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목이 짧다는 느낌이 없지 않나요? 이 쇄골에 이렇게 얹었을 때 이게 턱이랑 이렇게 닿아 있는 정도가 평균이래요. 항상 이렇게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턱 당기고 이런 자세를 습관화, 생활화하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는 좀 길다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도 항상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모두 자세를 많이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저의 외면에 대한 1차 잔소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